안녕하세요. 마인드 앤 스피릿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다시 산다는 것의 저자 레이먼드 박사는 의학 박사이면서 임사현상과 사후세계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했고 다양한 학술지와 전문 문헌의 무수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을 차분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사체험이란 의사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 판정 혹은 선언한 이후 소생한 사람의 경험. 둘째, 사고나 심각한 부상 과정에서 육체의 죽음에 매우 가까이 가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한다. 저자는 체험자들의 상세한 면담 내용을 인터뷰하면서 명백한 임상적 사망의 사례자는 죽음에 가까이 근접하기만 한 사례보단 더 극적인 체험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나 경험하는 것에는 사람들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내용들은 놀랄 만큼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다. 그중 첫 번째, 많은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경험을 형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표현의 어려움이다. 제가 말하려는 것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말하려니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모든 말은 3차원적인데 내 새는 분명히 3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말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임사 경험자들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는 극도로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을 받는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의사들은 저에게 약을 투여했고 갑자기 제 심장박동이 정지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한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한 의사는 제가 당신 환자를 죽게 했어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알리려고 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소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주사 바늘이 나한테 들어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심장마비를 겪은 후 다시 살아난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주 멋진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평화, 편안함, 안락함이 느껴졌어요. 그저 평온할 따름이었어요. 모든 근심이 사라졌음을 느꼈고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또 중요한 건 아프지가 않네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부상을 당한 후 임사 체험을 했던 남성의 이야기이다. 아주 평온했어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직면 순간엔 청각적 인지도 함께 나타나는데 개복 수술 중 20분간 사망했던 남성의 답변이다. 내 머릿속에서 기분 나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체험자는 마치 바람소리처럼 휘익하는 소리도 묘사했고 유쾌한 음악의 형태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도착해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생한 남성은 임사 체험 과정을 다음처럼 설명했다. 마치 바람 속을 떠다니는 것 같은 상태였어요. 저 멀리서 종이 딸그랑 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경 소리 같았죠. 그것이 내게 들려온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한 남성은 사망에 이르렀던 당시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장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소리였다고 말한다. 다음 경험은 암흑의 터널을 체험한 내용이다. 나는 온통 새까맣고 암흑의 허공 속에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진공의 암흑 속을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공기가 없는 실린더 속에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영원히 머무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경계지대인 림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절반은 이쪽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체이탈 경험은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마치 자신이 관조자나 방 안의 제3자가 된 것처럼 영화 속 등장인물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듯 육신 밖의 어느 지점에서 육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코드핑크 하고 간호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을 할 때 난 내 몸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온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 천천히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나는 내가 마치 천장을 향해 누군가 훅 불어넣은 종이 조각 같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 위에서 의료진이 나를 소생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의료진이 내 가슴을 탕탕 치고 팔다리를 비벼대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애를 쓰나? 난 지금 멀쩡한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남기고 온 육신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교 학생이던 한 체험자는 육신이 애부용으로 사용될까봐 걱정을 하는 반면 끔찍한 상태로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아 주위에 있고 싶지 않았다는 체험자도 있었다. 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유체 이탈을 경험한 한 소녀는 이렇게 말한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차 안에 구겨진 내 몸을 볼 수 있었지만 난 전혀 연민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나 심지어 하나의 사물에 불과한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것이 내 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몸에 대한 안쓰러움은 느끼지 못했어요. 몇몇 사례에서는 임종시 육신에서의 영혼이나 정신, 예식이 분리된 사람들은 이탈 후 자신이 어떤 몸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순수한 의식인 것처럼 자신을 느꼈고 한 점의 의식인 것처럼 공간을 전혀 차지하지 않고도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육신 분리 후 자신이 또 다른 몸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는데 이 새로운 몸은 묘사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여기서부터는 그 몸을 영체라고 부르기로 한다. 육체에서 이탈 후에는 타인에게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영체는 실체가 없으며 주변의 사물들이 쉽게 영체를 통과하는 것 같고 그 자신이 만지려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움켜쥘 수가 없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난 계속 날 내버려둬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만 좀 내려치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처럼 체험자들은 영체는 통과성, 무게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유무중력 혹은 떠다니는 느낌이라고 묘사한다. 내 혼은 밀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물질적인 밀도는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파도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정말 물질적인 것은 아니었고 마치 충만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했고 크기가 작고 원형 비슷하면서도 정형의 외형은 아니었습니다. 구름에 비유할 수도 있고 뭔가 자체적인 것에 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난 내가 마치 공 같은 비비탄처럼 뭐랄까 둥근 공 안에 작은 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반면 물질계에서의 사고, 시각, 청각에 상응하는 감각은 영체에 깃들어 있는 순간에도 매우 또렷하다고 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하기만 하면 마치 카메라를 줌인하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과 같은 나의 일부는 여전히 내가 있던 육신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멀리서 어떤 사람을 보려고만 하면 바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론 사고로 심각하게 육신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례자는 영체는 결코 손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 체험자는 사고로 다리의 대부분을 잃었고 임상적으로 사망했지만 다음과 같이 느꼈다고 한다. 내 몸을 느낄 땐 내 몸이 완전했습니다. 내 몸은 그렇지 않았지만 내 몸 전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 속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여서 고립되고 외롭다는 의견도 있다. 내가 부모님을 남기고 죽다니. 얼마나 슬퍼하실까 다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하고 상심하거나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주 많이 외로웠습니다. 내가 마치 다른 곳에서 온 방문자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느낄 외로움은 더 깊은 임사체험 단계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곧 사라지는데 이는 다른 영혼과의 해후 때문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거의 사망에 이르기 몇 주 전 한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서 빠져나가자 친구 밥이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난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었고 그가 거기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육신의 형상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그의 표정이며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밥은 자주 나타났고 의사가 살았어요 하고 말하던 날 그는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고 존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극소수 사례에서는 자신들이 만난 존재가 수호 영혼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육체의 감각으로 듣는 것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난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것은 체험자들이 밝힌 매우 밝은 빛에 대한 존재이다. 처음은 어둑하지만 이내 이 세상 것 같지 않게 밝아지는 이 빛은 끼거나 투명하다고 하였으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밝다고 표현한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그가 내게 처음 한 말은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혹은 일생 동안 한 일 중에서 내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일종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음은 이들을 비난하거나 위압하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대답이 무엇이든 이 빛을 통해 완전한 사랑과 포용을 느끼기 때문이다. 질문의 취지는 이들 스스로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고 삶을 묘사하도록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때 플래시백이 시작된다. 갑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회상들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매우 생생하고 그때 한 동작과 구체적인 감정까지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계속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도 매우 관심 있어 보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학습과 관련한 것을 지적했고 내가 계속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했고 그래서 난 죽은 후에도 그 과정이 계속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한 여성은 어디선가 여러 해 전에 고인이 된 삼촌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삼촌은 길을 막고 돌아가. 이승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았잖아. 어서 돌아가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난 내 육신으로 돌아왔고 아들이 울면서 주님, 엄마를 제게 돌려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대담을 나눈 모든 체험자는 임사체험의 어느 시점에 분명 되돌아와야 했다. 한 여성은 자신이 그곳에 남고 싶었지만 돌아와서 아이들을 키울 의무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 빛과 함께 있던 곳에서 멋진 느낌을 받았을 때는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살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또는 이행하게 하려는 어떤 사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빛의 존재에게서 살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몇몇 사례에서 체험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나 기도가 체험자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자신들을 죽음에서 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던 숙모를 간병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 기간 동안 건강이 회복되기를 모든 가족이 내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숙모가 나를 보며 조엔, 난 저승에 갔다 왔는데 그곳은 너무 아름답단다. 나는 그곳에 머물고 싶은데 뇌가 나와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그럴 수가 없구나. 네, 기도가 나를 여기에 붙들어 놓고 있어. 이제 더는 기도하지 말거라. 우리는 모두 기도를 멈추었고 숙모는 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육신으로 다시 귀환할 때는 이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그 경험이 끝나고 잠이 들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후에 깨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일부 체험자들은 빠르게 자신의 육신 쪽으로 다시 이끌려왔다고 기억하는데 갑자기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충격 같은 게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나는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승으로 다시 넘어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사체험은 경험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한 체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내 삶에 만족했고 세상이 내게 무언가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이후론 갑자기 그 경험 직후 난 내가 한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됐죠. 소수의 체험자는 유체 이탈 이후 영혼에 대한 개념과 육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말한다. 전에는 육신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마음속의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큰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이후부턴 영혼이 우선 관심사가 되었고 육신은 그 다음이에요. 육신의 영혼을 담는 무언가일 뿐이었습니다. 몇 사례자들은 임사체험 후 깊은 직관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동요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분노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공통적으로 체험자들은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자들은 지식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식 습득은 4, 5세기 이후에서도 계속된다는 암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렇게 레이먼드 모디 저자를 통한 임사체험에 대한 책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2가지 사랑을 베푸는 것과 지식 습득 그리고 내 삶의 가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